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해 의식이 스트레스입니다. 피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손해를 입는 것, 아니면은 그 손해 그 자체를 갖다가 피해라고 하죠. 내가 가진 것은 뭐겠어요? 내 건강, 내 생명, 아니면은 내 일 또는 내 자리, 아니면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되겠고요. 내 마음도 이제 내가 가진 건데요. 내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 이걸 갖다가 정신적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피해인데요.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이제 피해가 되는 거죠. 피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당하다, 피해를 받다, 또는 피해를 입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피해는요, 세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가 가해입니다. 두 번째가 과실이고요. 세 번째가 자연재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납니다. 가해라는 것은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입힌 손실, 이것을 가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실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제 사고라고 하는데요. 고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주의 또는 안전 미비 이런 등의 이유로 일어나는 사고를 가르치는 거죠. 교통사고, 시설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연재해는요, 사실 사람과는 관계가 없죠.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손해를 말하는데요.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잘 없습니다만 쓰나미라든지 이런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이제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특정한 남일 수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이 자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피해가 명확하죠. 그거 말고요. 관계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피해.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 이게 이제 피해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요, 나를 무시했다. 또는 따돌림을 했다. 아니면은, 투명인간 취급했다. 네, 이것도 이제 관계에서 오는 피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적과 비판을 했다. 아니면은 모욕을 줬다. 아니면은 괴롭혔다. 네, 이게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여기를 가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 관계에서 정말 가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대, 차별, 그리고 폭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피해를 말씀드렸고요. 피해는요, 이제 피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해보다 더 느끼는 것, 이걸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이것을 여유라고 하죠. 피해 의식은요, 실제 피해보다는 내 생각과 반응이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이것이 지나친 경우를 피해망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망상은 정말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피해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를 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피해망상이 됩니다. 반면에 여유는 뭐겠어요?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는 거죠. 피해가 있다고 느끼더라도요,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고 복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여유라고 합니다. 이 피해의식과 여유는요, 다 다르게 마련인데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첫째는요, 과도한 생각과 반응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겠죠. 과도한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화가 난다, 분노가 치민다, 억울하다, 그리고 원망스럽다. 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열등감이 느껴진다. 네,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요, 불안감, 공포감, 놀람, 더 나아가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이건 전부 다 마음의 증상인데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일어납니다. 제일 흔한 증상이 잠 못 잠, 피로, 두통, 위장병, 그리고 가슴앓이 이런 등등의 신체 증상이 일어나죠. 두 번째 스트레스는요, 이중으로 당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미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 피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 의식 때문에 과도하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럼 고통을 받으면은요, 피해 의식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하면서 더 고통이 커지는 것, 이걸 갖다가 이중으로 당하기라고 하거든요. 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 500만 원을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원통하고 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요. 뭐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이 다시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뭐 약값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당한 게 500만 원, 두 번째 당한 게 1,000만 원. 그 고통은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이것을 이중으로 당하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해 의식의 늪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계속 피해의식의 고통이 있고 다시 그것을 피해의식을 강화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지 하면서 내 피해의식이 더 강화되고 이것이 나의 피해의식의 고통을 더 크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삶의 상당 부분이 피해의식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하거나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더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다 보면은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과 책임, 관계를 갖다가 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피해의식이, 이렇게 커진 피해의식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피해의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요,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할까요? 이게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또는 평생 동안 억눌려 살았다, 이게 억압되어 살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잠재돼 있어요. 이게 잠재돼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것이 이제 조그만 것에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그냥 장난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놀렸다고 느끼거나 나를 따돌렸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의 정서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한의 정서를. 남의 고통과 불행에 공감을 잘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잘하잖아요. 고통과 불행에 공감을 잘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나의 한에서, 이게 이제 나의 한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공감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이제 과보호가 있습니다. 어려서 키워질 때 부모가 이제 과보하는데요. 그 하나의 예를 이런 걸 들어볼까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네, 아이가 넘어졌는데, 넘어졌을 때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땅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과거에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지금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 그게 크게 피해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요, 준 것보다 받은 것이 적다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아? 네, 이런 이제 믿음이 우리한테 이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기대가 크다 그래요. 기대는요, 사실 속마음에 숨어 있어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내가 준다 그러는 것은 이제 겉마음이 되겠죠. 이건 이제 명확합니다. 근데 받고자 하는 기대는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게 바로 또 피해의식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요, 겪다가 아닌 당하다 또는 된다의 언어 습관입니다. 이게 어떤 언어 습관이냐면은 내가 주어가 아니고 상황 또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나는 고통을 겪다. 이게 이제 내가 주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빠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다, 고통을 받다, 고통을 입다. 이게 이제 주어가 빠지는 겁니다. 화가 난다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나가 빠집니다. 화가 난다. 사실은 내가 화를 냈다가 되는데 내가 빠지고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맛있는 것을 먹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맛있어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음식이 맛있어서 먹었다. 이 뜻을 잘 보세요. 내가 맛있어서 먹은 건데 나는 빠지고 음식이 나를 먹게 했다. 즉 내가 또 피해를 받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사물과 상황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의 회피라는 거거든요. 내가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또는 무엇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힘들게 해서 못한다. 이게 이제 피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회피하기도 하고 내 능력 부족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갖다 인정하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했다. 이게 피해로 나한테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가 되는 게 바로 피해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늘 같은 피해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민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피해 의식이 더 커집니다. 피해 의식의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은 피해 의식의 완치 훈련 한번 해볼까요? 그 첫 번째 훈련은 늘 말씀드린 기본 훈련입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쉼 숙면 훈련, 그리고 둔감 훈련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 원인으로 말씀드렸죠. 힘듦과 예민함이라고 그것을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오늘 훈련입니다. 오늘 훈련.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하죠. 과거에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오늘을 과거가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은요, 내가 오늘을 달리해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과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일도 과거가 됩니다. 사실 과거라는 것은요, 내 기억 속으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나하기 훈련입니다. 남이 아니고 나하기인데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남 앞에서 표현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할 때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를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나를 비판하든 지적하든, 나를 모욕하든 따돌리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하기 훈련인데요.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표현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나하기 훈련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표현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을 했을 때 오는 반응에 대해서는 더 이어가진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시 들어주고요. 그냥 동의해주고 그랬구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고 그냥 뭉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이 나하기 훈련하는 동안은요. 남이 어쨌다. 이걸 연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때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연구하지 않는 것이 나하기 훈련입니다. 나하기 훈련하면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기를 하는 것도 나하기입니다. 네,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죠.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고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은 안 줘도 됩니다. 내가 준 것을 그 사람이 갚든 안 갚든 하는 것은 남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훈련은요. 나를 주어로 하기입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라는 거죠. 남을 주어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게 그렇게 해서 옳으냐, 네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요. 이 상황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도 하지 말고요. 그냥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또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면은 다섯 번째 훈련입니다. 그게 이제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은요, 관계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데요. 이게 한 사람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A의 관계, 나하고 B의 관계, 나하고 C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A의 관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하고 B의 관계를 그 다음에 하는 거죠. 한 사람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번번이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네. 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이 쉽습니다. 또 그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이 쉽고요. 이게 다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고요.
이제 이게 되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훈련입니다. 역시 한 사람씩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 훈련이 되는데요. 피해보다는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네,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일, 공부, 돌봄, 뭐 취미, 놀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봉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럼 회피하지 말고 그걸 하세요. 일단 원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하기를 하면 됩니다. 쉽게 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하지라는 질문만 하셔도,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쉽게 하기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맞서기를 하라는 거죠. 피해와 피해의식이 다르다는 것 이제 아셨죠? 피해의식은요, 내가 실제로 받은 피해보다 10배, 100배의 피해를 더 가져다 줍니다. 피해의식 완치 훈련 바로 시작해 보세요.